임상심리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임상심리사 2급 2019년도 제1회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개론 과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망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이제 망각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요. 망각에 대한 이론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멸. 요거를 이제 흔적 쇠퇴설이다. 두 번째가 이제 간섭. 요걸 이제 간섭이론. 세 번째가 이제 인출 실패.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원인으로 망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내용 보시면 망각은 단기기억, 장기기억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단기기억, 장기기억 뿐만 이러한 기억과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이제 망각이 일어날 수 있겠죠. 2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전의 정보를 더 많이 잃어버리는 현상을 쇠퇴라고 한다. 쇠퇴. 여기 흔적 쇠퇴설 요 내용이 되겠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멸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망각은 적절한 인출 단서가 없거나 유사한 기억 내용이 간섭해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인출 단서, 인출 실패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유사한 기억 내용이 간섭을 통해서 간섭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장기 기억에서 망각이 일어나는 주요 이유는 대치와 쇠퇴 현상이다. 대치가 아니고 여기 간섭이다. 그래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각의 세 가지 요인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페스팅어와 칼 스미스 연구에 의하면 피험자들이 적은 돈 혹은 많은 돈을 받고 어떤 지루한 일을 재미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 후에 그 일에 대한 태도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페스팅어와 칼 스미스의 연구는 인지부조와 관련된 연구인데요. 우리가 이제 피험자들에게 재미없는 일을 시키고 단순하고 지루한 일, A라는 집단, B라는 집단에게 각각 적은 돈 또는 이쪽은 이제 많은 돈을 주었다. 이후에 이 두 그룹의 태도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고 이제 지루한 일을 적은 돈을 받고 이제 일을 시켰을 때 이 A라는 그룹에서는 적은 돈, 그죠? 이 적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불충분한 보상이 되겠죠. 유인가. 보상이 이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A그룹에서는 이것이 단순하고 지루한 일을 실제로 재미있다고, 재미있음으로 느끼게 된다. B그룹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 일들은 충분한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돈 때문에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재미없음. 이렇게 실제로 재미있음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이제 인지부조화이고, 요때에 이러한 이제 불충분한 보상 때문에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요때 이제 합리화가 생기는 것이다. 합리화 경향이 이제 생긴다. 자신의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요때는 이제 재미가 없었는데, 이런 불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그것들을 계속 하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불충분한 보상 사이에서의 어떠한 인지 부조화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합리화가 된다.
보기를 보시면 이제 1번에 적은 돈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일을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 요게 이제 연구 결과가 되겠죠. 1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 인지부조화의 내용들, 인지부조화가 생기는 조건들을 이제 세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자발적인 선택. 두 번째가 그 행동에 대해서 취소하기가 어려운 상황. 세 번째가 이러한 불충분한 유인가.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인지부조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불충분한 보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재미있다고 이제 실제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성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성격 이론에 대한 이제 각각의 그 이론에서, 그죠? 이론가들이 이제 정의한 내용들, 것들이 이제 맞는지를 좀 보시면 되겠죠? 1번, 유형론이 비연속적 범주에 의해서 성격 특징들을 기술하는 데 비해서 특성론은 연속적 속성으로 특징들을 파악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맞는 내용인데요. 유형론은 비연속적 범주, 예를 들어서 외향, 내향, 이러한 범주로 나눠져 있다. 이러한 범주로. 그런데 특성론에서는 요것들을 이제 차원으로 연결했다. 이러한 차원으로 연결했다. 그렇게 해서 파악하고 기술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아들러 이론에서 열등감, 보상, 우월성 추구가 핵심 개념이다. 그죠? 아들러에서 이러한 열등감이나 보상, 우월성 추구, 이런 것이 이제 핵심 개념이 되겠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행동주의적 성격 이론에 따르면 성격은 개인이 타고났거나 상당히 지속적인 속성이고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그죠? 이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데요. 성격은 개인이 타고났거나 지속적이다. 그리고 학습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동주의 성격은 성격 이론에서 성격은 어떻게 되어 있다?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학습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면 타고난 것이다. 이것은 이제 모순적인 내용이 되겠죠. 타고난 것은 아니다.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로저스가 묘사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경험에 대한 개방, 자신에 대한 신뢰, 내적 평가, 성장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표집 방법 중에서 확률 표집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확률 표집 방법. 표집 방법에는 이제 비확률 표집과 확률 표집이 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는데요. 표집. 그래서 확률 표집에는 우리가 이제 단층 집계, 그리고 비확률 표집에는 누유, 임할, 이렇게 이제 외우셨습니다. 그래서 단순 무작위, 층화 또는 이제 유층, 집락 또는 이제 군집. 여기는 체계적, 그죠? 체계적 표집.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죠. 비확률 표집에는 이제 누적 표집 또는 이제 눈덩이, 유의 표집 또는 이제 의도적 표집 또는 임의 표집, 할장 표집, 이러한 이제 표집들이 있다. 보기 내용 보시면 단순 무선 표집, 단순 무작위, 체계적 표집, 그 다음에 군집 표집, 군집 표집. 대리적 표집은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프로이드에 따르면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성격 요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거세 불안은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이야기하죠.
네, 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기를 어떻게 이제 보내느냐, 요것들을 이제 좀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다. 네,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남아 같은 경우에, 부모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그 욕구들이 생기는데요. 특히 이제 이성 부모에게, 네, 근친상간적 욕구가 생긴다. 이러한 근친상간적 욕구 때문에, 그죠? 부모,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증오가 생긴다. 그죠? 나를 거세불안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제 거세불안 때문에 증오하는 마음이 생긴다. 얘를, 그죠? 얘를 우리가 의존적 동일시라고 하고, 얘를 네, 방어적 동일시라고 한다. 결국에 부모를 동일시하면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한다. 거세불안을 극복하게 된다. 이 의존적 동일시는 네, 자아 이상적인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어적 동일시는 양심이 된다. 요 두 가지가 바로 초자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생긴다? 네, 초자아가 생긴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그 극복 과정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어디에 해당한다? 남근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초자아는 언제 생긴다? 남근기에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처벌의 효과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대상자가 싫어하는 자극, 혐오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행동의 빈도를 낮추는 그러한 행동 수정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1번 처벌은 반응 이후 시간을 두고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 강화 이런 자극들은 그죠? 이후 시간을 두고 주는 것이 아니다. 즉시 주어야지 효과가 있다. 이러한 그 혐오 자극이든 긍정적인 강화 요인이든 강화 자극이든 간에 벌이나 강화 요인들은 이제 즉시적으로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은 반응이 나올 때마다 매번 처벌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네, 일관적이어야 된다. 3번 처음부터 아주 강한 강도의 처벌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 맞는 내용이 되겠는데 만약에 이제 반대로 약한 강도에서부터 낮은 강도에서 네, 강한 강도로 만약에 이제 강도를 이런 식으로 높이게 되면 무엇이 생긴다? 이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처벌의 효과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한 처벌을 주어야지만 효과적이다. 4번 처벌의 행동에 대한 대안적인 행동이 있을 때 효과적이다. 이러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대안이 없는 처벌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되겠죠. 그래서 6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로저스의 성격 이론에서 심리적 적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래서 이 로저스의 성격 이론 로저스 성격 형성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성격 형성의 3요인이 있습니다. 이 3요인이 첫 번째가 바로 자기가 되겠죠. 자기 셀프 그리고 두 번째 유기체 세 번째가 현상학적 장이다. 네. 그래서 이 성격 형성의 3요소 기억하시고 보기를 보시면 바로 이제 자기. 네.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 심리적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셀프이다. 그래서 로저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셀프. 자아 실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여기 이제 자아 이상, 이거 이제 초자아에 관련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인식 어웨어니스
또는 이제 알아차림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게슈탈트적인 어떤 상담에서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